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정적분을 이용해서 넓이를 구해 볼 건데, 지난 시간까지 그 fx가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양수일 때, y의 값들이 모두 다 양수일 때 정적분으로 넓이를 구하는 거 지난 시간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fx가 모두 양수라는 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x축 위쪽에 y 값들이 다 위치하고 그래프가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y는 fx, 그 다음에 x축, 그 다음에 x는 a 이만큼, 그 다음에 x는 b 요만큼 해서 요 네 개의 선이 이루는 도형의 넓이를 구할 때 어떻게 한다고 했었냐면 이거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함수 fx를 그대로 갖고 와서 fx dx 이렇게 구하면 선생님 여기 색칠해 놓은 연두 색깔 부분의 도형의 넓이가 실제로 나온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뭘 해볼 거냐면 fx가 x축의 위에 그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fx가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x축의 아래쪽에 그려져 있어서 y좌표들이 다 음수일 때 이때는 어떻게 그릴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왼쪽에 있는 fx가 모두 양수일 때랑 비교를 해보시면 오른쪽에서는 fx의 값들이 모두 음수라는 거 차이점 보실 수 있겠죠. 그러면 이 값들을 우리가 구하려는 여기 연두 색깔 모양의 도형을 이제 변형시키지 않으면서 이 y는 fx 곡선을 적당히 좀 이동을 시킨 다음에 그 fx의 값들이 양수가 되게 바꾸면 되잖아. 맞죠?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볼 거냐면 y는 fx라는 이 곡선을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 시켜 보겠습니다. 대칭이동 시킨다는 거는 여기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 시킨다는 거 축으로 이제 접어버리면 여기 y는 fx에 물감을 쭉 짜놓고 데칼코마니처럼 했을 때 그 그래프는 x축의 위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면서 반듯하게 거울에 비춘 것처럼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자, 이렇게 그려지면서 우리가 x축에 대해 대칭 이동을 해 놓다 보니까 이 그래프는 y는 마이너스 fx라는 식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y는 마이너스 fx라는 식이 되면서 요 y는 마이너스 fx 위에 모든 점들은 그 y 값이 0보다 크거나 같게 되잖아. 그러면 우리가 방금 복습했던 요 넓이 공식을 이제 쓸 수가 있는 거지. 단 fx가 아니라 y는 마이너스 fx가 양수기 때문에 마이너스 fx를 피적분 함수로 해서 넓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 선생님 여기 색칠해 놓은 연두 색깔 부분 있죠? 요만큼의 면적을 구하고 싶었는데 사실은 대칭이동해서 y는 마이너스 fx 함수를 이용해서 넓이를 구하려고 하면 요 연두 색깔 부분 넓이는 사실 선생님이 지금 칠하고 있는 요 부분의 면적이랑 같아집니다.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부분 넓이는 이제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적분을 하는데 fx 곡선을 쓸 게 아니라 방금 대칭이동시킨 y는 마이너스 fx 곡선을 쓸 거기 때문에 여기에 비적분 함수에 마이너스 fx를 써주시고 dx 이렇게 해주시면 넓이가 양수로 정확히 나오게 됩니다. 됩니까? 자, 그 다음에 표현 하나를 더 한번 숙지해 보려고 하는데 y는 마이너스 fx라는 이 표현은 제일 처음에 이제 이렇게 보이듯이 y는 fx가 x축의 모두 아래쪽에 있었죠. 그러니까 fx가 0보다 작거나 같았다고. 자, 이렇게 되면은 이 표현을 다시 또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y는 마이너스 fx라고도 할 수 있지만 y는 절대값 fx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요거는 저 이전 시간에 넓이 단원 들어오기 전에 따라하기랑 예제에서 절대값이 들어있는 적분을 하면서 그래프로 많이 관찰했었거든요. 그러니까 x축에 대해서 그래프를 대칭이동해서 보면 그 대칭이동한 x축에 대한 대칭이동을 했을 때 보면 그 대칭이동한 식들이 다 양수가 되면서 y는 절대값 fx라고 표현을 다시 할 수 있다. fx가 모두 음수였을 때 되겠죠. 그래서 넓이를 표현할 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한 번에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절대값 fx dx 이렇게 표현하셔도 됩니다. 됩니까? 이 내용을 예제로 한번 풀어보고 나머지 개념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거는 요 내용 fx가 모두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러니까 x축의 위쪽에 그려졌을 때는 식을 그냥 고지고대로 사용하시면 되고 만약에 x축보다 아래쪽에 그래프가 전부 다 그려진다면 어쨌든 얘들을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다음에 사용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이었기 때문에 fx 전체에 대해서 마이너스를 붙여 사용하는데 애초에 fx가 다 0보다 작거나 같았기 때문에 y는 마이너스 fx라는 식을 여기 설명했듯이 y는 절대값 fx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 되겠죠?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넓이를 구할 때에는 항상 우리가 x축의 위쪽에 있는 그래프만 사용할 거고 이 그래프는 y는 마이너스 fx라고 표현되기 때문에 피적분 함수 쓰실 때 마이너스 fx를 쓰셔야 합니다. 근데 fx가 0보다 작거나 같다 했으니까 마이너스 fx라는 거는 절대값 fx라고 표현하는 거랑 같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예제 2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35페이지 예제 2번. 방금 설명들은 교과서 134페이지에 있었던 설명들입니다. 134페이지의 개념 설명이었고 이제 135페이지의 예제로 한번 넘어가 보자. 자, 보니까 곡선이 하나 주어져 있고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x축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선에 의해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그림상으로 좀 이해를 해보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그림을 선생님이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보시면 xy축이 이렇게 있을 거고 x축, 여기가 y축, 이거요. 그래프의 개형만 그리면 되니까 문제에 주어진 거 풀이를 해볼 건데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x라고 되어 있을 때 인수분해 되기를 x 곱하기 x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어때? y는 x 곱하기 x 마이너스 1이어서 이 y 값이 0 되는 거는 x가 0 또는 x가 1일 때 y가 0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x가 0, 그 다음에 x가 1. 그래서 0,0, 1,0을 지나면서 최고차항의 개수가 지금 1로서 양수기 때문에 그래프가 그려지는 건 여기서 아래로 볼록하게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그래프가 지금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x라는 그래프고 x축을 선생님이 지금 표시를 한번 해본다면 x축은 여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x축이랑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x 그래프가 이루는 도형은 어디에 생기냐면 여기 이렇게 생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 넓이를 구하려고 하는데 공식을 세울 때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x의 제곱 마이너스 x dx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거 하면은 무조건 음수가 나옵니다. 자, 지금 보시면 0과 1 사이에서 이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x 그래프가 이렇게 아래로 쳐져 있죠. 자, 그러면 방금 했던 방식으로 얘를 어쨌든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 한 다음에 새로 만들어지는 그 도형 요만큼의 넓이를 구할 거라서 fx 이 식을 그대로 쓰시면 안 되고 절대값으로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절대값으로 붙여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그래프상으로 보이기 때문에 나는 한 번에 하겠다 하는 사람들은 0부터 1까지 마이너스를 붙이셔가지고 x의 제곱 마이너스 x dx 이렇게 계산을 해 주셔도 됩니다. 되겠죠? 둘 다 상관이 없는데 선생님은 지금 그래프상으로 바로 보이기 때문에 이 식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적분을 한번 해보면 얘는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마이너스 x의 제곱 더하기 x dx가 될 거고 이제는 정적분의 계산 문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적분을 한번 해보시면 마이너스 x의 제곱은 마이너스 3분의 1 x의 세제곱
더하기 2분의 1 x의 제곱. 여기를 0부터 1까지 적분할 거고, 우리 항상 1부터 대입하기로 했으니까 윗끝부터 대입을 할 거니까 윗끝으로 되어 있는 1을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3분의 1 더하기 2분의 1 이렇게 되겠다. 그죠? 자, 그러면 얘가 통분을 했을 때 마이너스 6분의 2 더하기 6분의 3이니까 6분의 1이라고 양수 값을 가지는 저 부분의 넓이가 나오게 됩니다. 됩니까? 자, 넓이 구하라 했을 때 체크할 거는 결과가 양수가 나왔는지 체크를 반드시 하고, 음수가 나왔으면 중간에 실수를 한 겁니다. 다시 푸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적분이 내가 너무 복잡해서 어렵다 하는 사람들은 적분을 한 다음에 내가 적분을 제대로 했나 확인하고 싶으면 다시 얘를 미분해서 이 피적분 함수가 나오는지 확인해서 나온다 하면은 제대로 하신 거 맞습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음 개념으로 넘어가서 fx가 양수인 거하고 fx가 음수인 게 두 개 섞여 있을 때 어떻게 이제 우리가 풀 수 있는지 그 내용을 잠시 설명해 볼게요. 자, 이 내용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y는 fx 그래프를 선생님 왼쪽에 그려놨거든. 자, 지금 보시면은 요렇게 자꾸 이렇게 되는데, 자, 이 부분 우리가 어떻게 볼 거냐면은 y는 fx 곡선하고 그 다음에 x는 a 직선, 그 다음에 x는 c 라는 직선이 이렇게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x축까지 포함해서 x축, y는 fx, 두 직선 x는 a, x는 c로 이루어진 도형의 넓이를 구하려고 하는데, 그 도형은 어디냐면 여기 선생님이 칠해놓은 연두 색깔 부분하고 그 다음에 또 칠해놓은 여기 빨간 색깔 부분, 이 두 개를 동시에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방금 봤듯이 여기 지금 그래프가 x축 위쪽에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그냥 fx를 적분해서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있는 이 아래쪽에 쳐져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fx가 음수다 보니까 대칭이동을 시켜서 그래프를 사용해야 하잖아. 자, 그래서 여기 fx에 그래프가 아래로 쳐져 있는 이 부분을 선생님이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대략적으로 뭐 이런 식으로 되겠네, 맞지? 그럼 파란 색깔 부분에 대해서만, 이 부분에 대해서만 y는 마이너스 fx 이 식을 쓴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검정 색깔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y는 fx식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식에서 우리가 빨간 색깔 부분 넓이는 사실은 b에서 c까지 y는 마이너스 fx에 의해서 생기는 이 부분이랑 넓이가 같은 거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이 넓이를 구하려고 한다면 이 넓이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 일단 A부터 B까지는 대칭이동 없이 바로 fx를 사용해서 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더하기 이 뒤에 B부터 C까지 같은 경우는 fx가 그래프의 아래쪽, x축 아래쪽에 쳐져 있다 보니까 대칭이동을 해서 썼습니다. 자, 그러니까 마이너스 fx를 피적분 함수로 해서 적분을 하셔야 해요. 반드시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지금 보시면, 자, 선생님이 지금 그래프를 그렸을 때 y는 fx 그래프를 b보다 큰 쪽에서는 x축에 대해 대칭이동해서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생기게 됐죠. 이런 모양은 y는 절대값 fx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x축 밑으로 처지는 fx 그래프를 x축에 대해서 다 대칭이동을 시킨 거지.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 넓이는 인테그랄 a부터 그러면 이 넓이는 어떻게 되냐면 왼쪽에 써보겠습니다. 인테그랄 a부터 c까지로 한 번에 내가 쓰고 싶으면 절대값 fx dx로 쓰시면 됩니다. 됩니까? 내가 그래서 그래프상으로 대칭이동한 것까지 한 번에 생각하고 싶지 않으면 x는 a부터 x는 c까지,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x는 a부터 x는 c까지, 그 다음에 피적분 함수는 절대값 fx로 쓰시면 요거는 그 값이 바로 우리가 구하려는 부분의 넓이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절대값 들어있는 적분 같은 경우는 넓이 들어오기 전에 따라하기랑 예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풀어본 적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넓이를 구하라 하면은 사실은 x의 구간들을 찾으시고 지금처럼 뭐 a부터 c까지 구간 찾으시고 나서 피적분 함수는
절대값 fx로 써주시면 요게 맞는 키가 되겠습니다. 맞는. 근데 사실 그래프 개형을 그릴 수 있으면 절대값을 굳이 안 씌워도 되니까 그것도 좀 편하겠지. 자, 그러면 이제 예제로 한번 넘어가 보자. 자, 해서 교과서 135페이지에 예제 3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3번 지금 보시면 식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총 4개의 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해보라 했습니다. 자, 보자. 곡선 y는 x의 제곱 더하기 3x. 요거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x축, 그 다음에 y축. x축, y축, 그 다음에 0이 이렇게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그리기 전에 y는 x의 제곱 더하기 3x 인수분해하면 x 곱하기 x 더하기 3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절편이 x절편이 0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하고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이렇게 아래로 볼록하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습니다. 됩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x축 또 하나의 선. 자, x축이 이렇게 있어야 할 거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두 직선 x는 마이너스 1, x는 1. 자, 지금 여기 x절편이 마이너스 3이었기 때문에 x는 마이너스 1 직선을 그리게 되면 여기에 이렇게 되겠죠. 맞죠? 이 정도에서 얘가 x는 마이너스 1 그래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x는 1 그래프는 여기 이쯤에서 이렇게 그리게 되면 요쯤에 x는 1 이렇게 그래프가 되겠네. 그래서 총 4개의 선으로 이루어진 도형을 먼저 찾아야 돼. 알겠죠? 그게 지금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 안 되는 경우 많아서 보자. 이차함수 그래프 곡선 x축은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 마지막에 그었던 x는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x는 1 이렇게 해서 지금 4개의 선으로 이루어진 도형이 어디 있어? 어디 있습니까? 여기입니까? 이거 아니지. 이거 아닙니다. 자, 4개의 선으로 이루어진 도형은 여기 얘가 x축이었고 여기 지금 보시면 4개의 선으로 이루어진 도형은 여기 이 부분이랑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x축, y축 그림 때문에 내가 좀 헷갈린다 하면 선생님이 방금 한 것처럼 선들만 4개를 그려서 우리가 원하는 도형을 먼저 찾으셔야 돼요. 여기 아닙니다. 여기 절대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이랑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이랑 해서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는 만약에 문제를 풀어라 한다면은 이렇게 바로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프를 그려놨기 때문에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그래프가 x축의 아래쪽으로 쳐지는 모양이기 때문에 부호를 다 바꾸어서 마이너스를 붙여서 x제곱 더하기 3x dx 이렇게 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0부터 1까지 0부터 1까지는 지금 보시면 0부터 1까지는 그래프가 x축의 위쪽에 그려지기 때문에 그냥 피적분함수를 그대로 쓸 것 같습니다. x의 제곱 더하기 3x dx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할 것 같은데 그래프 그리는 거 너무 어려워요 하는 사람들은 인테그랄 두 직선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니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피적분함수가 여기 나와 있죠. 피적분함수가 나와 있으니까 x의 제곱 더하기 3x를 한 번에 쓸 건데 양쪽에다가 절대값을 붙여서 바로 이렇게 계산하시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자, 그러면 단계를 하나 더 거쳐야겠지. 얘는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피적분 함수가 인수분해 되기를 x 곱하기 x 더하기 3 dx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자, 그러면 절대값이 있는 이 적분을 풀려고 하면 여기 이 피적분 함수가 0이 되는 x값 기준으로 삼아야 되잖아. 맞지? 얘가 0 되는 거는 x가 0 또는 x가 마이너스 3일 때 이고 우리가 지금 적분하려는 구간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이기 때문에 여기 안에 들어있는 x값은 0밖에 없어요. 맞죠? 얘는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절대값 x 더하기 3 dx 그 다음에 또다시 0부터 1까지 절대값 x 더하기 3 dx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절대값 들어있는 적분을 계산할 때는 자,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여기 사이에 있는 수 아무거나 집어넣어서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있는 수 중에 마이너스 0.5 이런 거 집어넣어 볼 수 있겠네. 마이너스 0.5 집어넣으면 얘는 음수, 얘는 양수가 되지. 그러니까 식이 음수가 되면서 절대값 빼면 마이너스 붙여서 이렇게 사용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절대값 빼려고 하면은 이 두 개 사이에 있는 0.5 같은 거 x에 집어넣어 보면 양수, 얘 양수니까 그대로 나오게 해서 식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어때? 자, 선생님 그래프를 그리다 보니까 그래프에서 바로 이 식을 만들 수가 있었잖아, 그치? 근데 만약에 절대값으로 식을 표현하는 건 간단해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이만큼의 절차를 해야 된다는 그런 약간 복잡함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고난도 문제들을 풀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계산 문제에서 그치지 않고 좀 더 수준 높은 문제들을 풀어보겠다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래프로 문제를 해결하는 습관을 길러야겠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은 위에 적어놓은 요식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풀이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이 부분들은 전부 이제 한번 지워보도록 할게요. 지우겠습니다. 자, 그래서 적분을 한번 해볼 건데, 자, 이게 적분이 계산을 집중해서 잘해야 돼요. 요거 지금 다 적분 문제인데, 적분 제대로 안 하면 또 문제를 다 틀리게 되니까, 그치? 자, 그러면 여기 피적분 함수 있는 거, 요거 하나만 한 번 더 정리해보자.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마이너스를 여기서 다 분배를 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3x dx. 더하기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x의 제곱 더하기 3x dx 이렇게 될 거고 적분을 해보면 마이너스 x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1x의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3x의 제곱 더하기 3분의 1 이 뒤에 부분입니다. 3분의 1x의 세제곱 더하기 2분의 3 x의 제곱을 여기는 0부터 1까지 여기는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한번 해봅시다. 자, 0을 집어넣으면 x 자리에 어차피 이 식은 다 0이 될 거고 그지? 0 빼기. 자, 계산을 진짜 좀 주의해줘야 되는데 적분에서는 여기 지금 두 번째 마이너스 1을 여기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이잖아. 근데 마이너스가 또 있었지. 그러니까 3분의 1만 될 거고 빼기 자 2분의 3인데 마이너스 1의 제곱은 어차피 1이니까 그대로 두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더하기 이제 x값마다 자 x값마다 1을 한번 집어넣어 보자. 자 1을 집어넣었더니 3분의 1 더하기 2분의 3으로만 정리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x값마다 0을 집어넣었더니 빼기 0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겠네. 자 그러면 결과는 마이너스를 좀 분배해주면 여기 분모가 3인 것도 있고 3인 것도 있고 여기 보니까 분모가 2인 것도 있고 2인 것도 있으니까 선생님 계산을 먼저 하지 않겠습니다. 마이너스 3분의 1 더하기 2분의 3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2분의 3 이렇게 하시면 또 계산 되거든요. 되면은 2분의 3 더하기 2분의 3은 2분의 6 해서 약분하니까 3이라는 결과를 얻게 되는 겁니다. 되겠죠? 자, 지금 적분, 정적분 이용해서 넓이 구하는 거는 첫 번째는 그래프를 이용해서 식을 세우는 걸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그게 제일 핵심이고 그 다음 두 번째는 계산할 때 실수를 진짜 주의해야겠죠. 왜냐하면은 여기에 보시다시피 분수계수가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분수계수인데 마이너스까지 붙어 있으면 요거는 실수하기가 너무 좋거든. 그래서 계산 실수하지 않게 제일 처음부터 집중을 해서 좀 문제를 푸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영상 여기까지인데 영상 시청한 사람들은 그 시청했다고 제출을 좀 눌러주시고 한번 예제 2번 밑에 있는 문제 2번이랑 문제 3번도 풀어보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